여러분, 지난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날씨도 좋고 해서 교회로 드라이브 겸 아울렛 다녀오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파주에 있는 아울렛을 다녀왔는데요. 와, 정말 사람이 어마어마하더군요. 특히 명품 매장 앞에는 아침부터 줄이 끝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백화점에서는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가방이 여기서는 50% 할인, 심지어 70% 할인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요. 이건 뭐 안 사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뿌듯함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울렛에 있는 그 물건들이 백화점에서 팔다가 시즌이 지나서 넘어온 2월 상품이라고 믿고 계시죠? 백화점 진열장에 예쁘게 놓여 있다가 주인을 못 만나서 잠시 창고에 들어갔다가 가격표를 바꿔 달고 아울렛으로 온 녀석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행은 좀 지났지만 품질은 백화점 거랑 똑같은 명품이야라고 믿으셨을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았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말 아울렛에서 산 그 명품 가방, 백화점에는 단 한 번도 발을 들인 적이 없는 물건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애초에 백화점 공기가 아니라 아울렛 매대의 먼지를 마시기 위해 태어난 출신 성분부터가 완전히 다른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셨나요? 아니면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의심하고 계신가요? 자, 본격적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알면서도 절대 소비자에게 말해주지 않는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아울렛의 기원부터 알아야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원래 아울렛의 시작은 미국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울렛은 말 그대로 공장 직영점, 팩토리 아울렛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자가 있는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단추가 살짝 비뚤어졌다거나 가죽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염색이 조금 잘못됐다거나 하는 B급 상품들 말입니다. 이걸 그냥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공장 한 구석에 창고를 열어두고 직원들이나 동네 주민들에게 아주 싸게 팔았던 게 시초였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보물찾기였습니다. 멀쩡한 물건을 헐값에 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990년대를 지나면서 기업들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 이거 돈이 되네? 사람들이 명품 로고가 박혀 있으면 조금 하자가 있어도 진한 디자인이라도 미친 듯이 사간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울렛에서 팔 물건이 더 필요한데 백화점에서 안 팔리고 남는 재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네. 자, 여러분이 명품 회사의 CEO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화점 매장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최고급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울렛을 찾는 대중의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그렇다고 백화점 물건을 막 찍어내서 아울렛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 저거 백화점에서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아울렛 가니까 200만 원에 쌓여있네. 다시는 제값 주고 안 사. 이렇게 되겠죠. 기존 VIP 고객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서 바로 천재적이면서도 사악한 전략이 탄생합니다. 바로 MFO, Made for Outlet, 즉 아울렛 전용 상품의 등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디자인은 백화점 물건과 아주 비슷하게 만듭니다. 얼핏 보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흡사해요. 하지만 생산 라인은 완전히 따로 돌아갑니다. 백화점용 물건을 만드는 공장과 아예 다른 경우도 허다하고요. 같은 공장이라도 사용하는 원단, 부자재, 가죽의 등급을 철저하게 이원화시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뜯어봐 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 지금 집에 있는 가방 확인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먼저 가죽입니다. 백화점에 들어가는 최상급 라인, 보통 풀그레인 레더라고 하죠. 가죽 표면에 모공과 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최고급 가죽을 씁니다. 이건 만져보면 촉촉하고 부드럽고 시간이 지날수록 윤기가 납니다. 가죽 자체가 숨을 쉬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울렛 전용 상품은 어떨까요? 물론 천연 가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죽의 등급이 다릅니다. 표면에 흠집이 많거나 질감이 떨어지는 하급 가죽을 가져다가 표면을 싹 갈아내고 그 위에 두꺼운 코팅을 입히거나 인위적인 가죽 무늬를 찍어 누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코렉티드 레더 혹은 피그먼트 레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죽은 처음엔 매끈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촉감이 딱딱하고 시간이 지나면 코팅이 벗겨지거나 흉하게 갈라집니다. 만져봤을 때 뭔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든다? 100%입니다. 그 다음은 금속 장식, 하드웨어입니다. 가방의 지퍼, 버클, 로고 장식 같은 거요. 백화점 상품은 묵직한 황동에다가 여러 번 도금 처리를 해서 몇 년을 써도 색이 잘 안 바래고 은은한 광택이 돕니다. 지퍼를 열고 닫을 때도 스르륵 하면서 부드럽게 미끄러지죠. 그 소리부터가 고급스럽습니다. 반면 아울렛 전용 상품은 가벼운 합금을 씁니다. 들어보면 무게감부터 달라요. 그리고 도금도 얇게 입혀서 조금만 쓰다 보면 벗겨져서 거뭇거뭇한 속살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퍼요? 뻑뻑합니다. 가방 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매장 물건은 안감까지 싫거나 고급 스웨이드를 써서 손을 넣었을 때 기분이 좋은데 아울렛 물건은 빳빳한 나일론이나 캔버스 천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심지어 로고 박음질 횟수까지 줄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디테일의 차이이자 가격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아니 작가님, 그래도 명품 브랜드인데 그렇게까지 할까요? 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당장 인터넷에 검색 한 번만 해보셔도 압니다. 유명한 미국 브랜드 시사, AM사, 또 이탈리아의 지사, P사, 이름만 대면하는 브랜드들 태그를 자세히 보세요. 모델명 옆에 아주 작게 점이 찍혀 있거나 모델 넘버가 F로 시작하거나 라벨의 모양 자체가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태그 모서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놓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나 아울렛 출신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들만의 암호입니다. 매장 직원들은 이 코드를 보고 바로 압니다. 아, 이건 수선 들어와도 본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울렛 수선실로 보내야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냥 브랜드 로고만 보고 와 싸다 하고 집어들지만 사실 그 물건은 애초에 그 싼 가격에 팔리기 위해 만들어진 딱 그 정도 품질의 물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산 게 아니라 원래 50만 원짜리 가치를 가진 물건을 50만 원에 산 겁니다. 할인율 50%? 그건 그냥 마케팅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걸 경제학 심리학에서는 앵커링 효과, 즉 닻이 내림 효과라고 합니다. 가격표에 권장 소비자 가격 100만 원이라고 적어놓고 그 위에 빨간 줄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 아울렛 할인가 50만 원이라고 적죠. 그러면 아, 이 물건의 가치는 100만 원이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에 사면 50만 원을 벌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권장 소비자 가격 100만 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물건은 백화점 진열대에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요. 이건 마치 100m 달리기 출발선을 50m 앞에서 시작하게 해놓고 와, 너 정말 빠르다 라고 칭찬해 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뇌가 숫자의 마법에 속고 있는 거죠. 자, 시야를 좀 넓혀서 해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아울렛 전용 상품 전략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미국의 우드버리 커먼 아울렛이나 유럽의 디자이너 아울렛을 가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다만 브랜드마다 급이 좀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 3대장 브랜드는 아울렛 매장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정말 극소수의 재고만 처리합니다. 이들은 브랜드 가치 훼손을 죽기보다 싫어하거든요. 오죽하면 팔다 남은 재고를 아울렛에 넘기느니 차라리 불태워 버리겠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실제로 버버리는 몇 년 전에 수백억 원어치 재고를 소각했다가 환경단체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태웠을까요? 할인된 가격에 물건이 풀리면 제값 주고 산 VIP들이 떠나고 브랜드의 격이 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매출보다 희소성이 생명이니까요. 하지만 그 아래 단계, 소위
메스티지라고 불리는 준명품 브랜드들은 전략이 다릅니다. 이들은 대중화가 목표입니다. 백화점에서는 최고급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로망을 심어주고 실제 돈은 아울렛에서 긁어모으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일부 명품 브랜드의 경우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아울렛에서 나온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매장은 일종의 쇼룸이고 광고판일 뿐, 진짜 공장은 아울렛을 위해 돌아가는 셈이죠. 우리는 그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톱니바퀴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그럼 아울렛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인가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아니요, 가셔도 됩니다. 저도 갑니다. 다만 알고 가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물건이 백화점과 동일한 퀄리티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사면 됩니다. 아울렛 전용 상품이라고 해서 다 쓰레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시장표 가방보다는 튼튼하고 디자인도 예쁩니다. AS도 되고요. 중요한 건 환상을 깨는 겁니다. 백화점 퀄리티를 반값에 샀다는 환상, 그 달콤한 착각에서 깨어나야 진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아울렛에서 진짜 보물을 건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진짜 2월 상품을 노리세요. 매장에 들어가면 매대 말고 벽 쪽에 소량으로 옷이나 가방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클리어런스 코너라고 따로 모아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에는 정말로 백화점 시즌 오프 상품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사이즈가 없거나 색상이 아주 튀는 것들이 많겠죠. 무난한 검은색 가방, 누가 봐도 베스트셀러인 디자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건 100% 아울렛 전용 상품입니다. 백화점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재고로 남을 리가 없으니까요. 둘째, 라벨을 확인하세요. 브랜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아울렛 전용 상품은 라벨에 특정 표시가 있거나 원산지가 다릅니다. 백화점용은 메이드 인 이탈리아, 메이드 인 프랑스가 많다면 아울렛은 메이드 인 차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제3국 생산이 많습니다. 물론 제3국 생산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명품의 감성을 느끼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가죽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지퍼를 열고 닫아보세요. 여러분의 감각을 믿으세요. 어? 명품치고는 좀 가벼운데? 가죽이 너무 뻣뻣한데? 하는 느낌이 온다면 그 느낌이 맞습니다. 셋째, 직원에게 대놓고 물어보세요. 이거 혹시 아울렛 전용 라인인가요? 아니면 백화점 2월 상품인가요? 요즘은 직원분들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가격 대비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속아서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브랜드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명품이라는 로고가 주는 우월감, 할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승리감. 기업들은 이 두 가지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지갑을 엽니다. 아울렛은 그 욕망이 만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기업은 재고 부담 없이 매출을 올리고 소비자는 명품을 소유했다는 만족감을 얻습니다. 어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품질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드는 마케팅은 기만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아울렛을 가보신다면 풍경이 좀 달라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라는 껍데기를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가치를 볼 것인가. 진정한 명품은 가방에 붙어 있는 로고가 아니라 그 물건을 고르고 사용하는 여러분의 안목에서 나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내 기준에 부합하는 물건을 제값 주고 사는 것. 혹은 아울렛 상품이라도 그 품질과 가격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쿨하게 소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길 아닐까요? 앞으로 시장은 더 교묘해질 겁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병행 수입, 해외 직구, 유통 채널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더 많아집니다. 단순히 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왜 쌀까를 한 번쯤 의심해 보는 습관. 그 합리적 의심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아울렛에서 득템했다고 좋아했던 물건, 지금 당장 장롱 열고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담 혹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아울렛 쇼핑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